내가 만약에 강간범으로 몰린 거예요. 내가 어떤 여성분을 모텔로 데려가서 강간을 했다고 신고를 당한 거죠. 먼저 내가 무죄를 받으려면 강간이 아니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모텔 방 안에 CCTV가 없겠죠.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를 하려면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있어요. 예를 들면 고소를 당하신 분이 변호사님 무고죄로 역고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변호와 함께 역고소도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요. 반대로 피해를 입으셔서 고소를 부탁하시는 분들도 상대방이 무혐의 받으면 무고죄로 이제 제가 고소당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여쭙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무고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형사사건 전체 비율로 보면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무고로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에 휘말려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인생에 피가 말리고 화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걸 적극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끝나고 무혐의, 무죄를 받고 나서 역고소를 하시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먼저 언제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형법상 무고죄라는 건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신고를 하는 걸 처벌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처벌해달라고 신고한 사람은 절대로 무고죄로 처벌될 일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실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신고한 내용이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여야 무고죄로 처벌이 되니까요. 그리고 무고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구속수사, 일단 구속시켜서 깜빵에 가둬놓고 조사를 시작을 해요. 검사 판사님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무고죄는 허위신고임을 입증하는 게 관건인데요. 허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를 한두 개만 찾아낼 수 있다면 무고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장 무고가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는 유죄라는 증거를 계속 모으겠죠. 그러면 변호사는 예상되는 증거와 재판 중에 새롭게 드러나는 증거를 계속 보면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 만약 CCTV나 블랙박스 같이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영상 증거가 있으면 무조건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싹싹 빌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만약 끝까지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부인하면 정말 즉시 깜빵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만진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우겨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CCTV가 없으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만졌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범행을 부인할 겁니다. 만진 적이 없으니까요. 일단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몇 달, 몇 년 동안 경찰서와 검찰청, 형사재판 이런 데 끌려다니면서 내가 정말 깜빵에 가지 않을까 밤을 지새우고 직장에서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상황이죠. 무고죄로 상대방을 당연히 고소하고 싶으실 거고 합의금이라도 받아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몇 년 동안 고생하신 끝에 이분이 무죄로 만약에 풀려났더라도요. 이분이 무죄로 풀려난 이유가 정말 만졌는지를 모르겠다. 증명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풀려나신 거고요. 안 만진 게 확실하게 증명이 돼서 검사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해서 판사님이 풀어주신 게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풀어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를 하려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걸 간접적으로나마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재판에서 이 사람이 확실하게 안 만졌다라는 증거가 나와서 풀려난 게 아니다 보니까 허위 신고를 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이런 허위 신고를 했다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폭행당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CCTV를 보니까 손끝 하나 안 건드린 거예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무고죠. 이렇게 CCTV가 있으면 조사받는 도중에라도 당장 역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예로 이 사람이 내 롤렉스를 훔쳐갔다, 내가 봤다, 절도로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제3의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증언하기로 시계 주인이 자기 스스로 시계를 풀어서 저 사람 코트 주머니에 시계를 넣어놓더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고의 사례인 거죠. 바로 인정이 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속여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죄질이 무거운 범죄고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강간범으로 몰린 거예요. 내가 어떤 여성분을 술을 막 먹인 다음에 모텔로 데려가서 강간을 했다고 신고를 당한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억울하고 상대방이 만약 무고를 했다면요. 먼저 내가 무죄를 받으려면 강간이 아니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모텔 방 안에 CCTV가 없겠죠. 결국 나 혼자 강간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유리한 간접 증거들을 정말 최대한 많이 모아서 내야 되는 외로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날 전후로 피해자와의 어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있었다거나 혹시 있다면 음성 녹음을 했다거나 피해자와 평소에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 등을 다 불러서 전부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준비를 잘 하셔야 추후 무고로 고소하실 때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주의하실 점은 중간간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억울하시다고 무고죄로 역고소로 하시는 걸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긴 싸움이더라도 무죄를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고로 고소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일단 안전하게 무죄를 받아내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재판 중에 무고로 고소를 하시는 게 검사와 판사님들께 좀 안 좋게 보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고소를 하셨을 때 검사님께서 정말 이 피해자가 거짓으로 성범죄 합의금을 받기 위해 무고죄를 저지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피해자의 핸드폰 같은 것들을 압수수색을 해주시는데요. 포렌식을 돌렸더니 핸드폰 네이버 검색 기록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강간 합의금 얼마, 성범죄 허위 신고하면 처벌, 핸드폰 한강에 버리면 증거인멸, 이런 검색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명백하게 무고죄가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무죄가 나오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마다 무조건 피해자들을 다 끌고 와서 너 무고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고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검사님께서 움직이게 하려면 첫 형사재판에서부터 나에게 유리한 신빙성 높은 증거들을 다 모아놨어야 되는 겁니다. 재판 끝에 판사님께서 피고인이 낸 증거들이 신빙성이 굉장히 높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라고 판결문에 적어주시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런 판결문을 보시면 검사님도 피해자에 대해서 이 사람 무고죄 혐의를 한번 조사해봐야겠는데? 이런 의혹이 생기시는 거죠. 제가 오늘은 좀 와닿으시기 쉽게 성범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무고는 사실 어떤 범죄로도 다 당하실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정말 억울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무고 고소를 계획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수사와 형사재판 단계에서부터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그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무고로 고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추상적으로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